네, 이번에는 수급을 통해서 시장을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 주간의 수급이 어땠나요? 이번 주 수급 좀 특징적인 부분은요. 2차 전지 업종하고 반도체 업종에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이게 모처럼 오랜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번 주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는 주간이었고요. 네. 실적 발표가 끝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2차 전지에서는 LNF, 나노 신소재, 이수화학, E&D, CIS, 대두전자재료 같은 종목들이 있었고 반도체에는 원익 QNC, 주성 엔지니어링, ISC, 해성 DS, 동진 세미캠, APTC와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반도체의 수급이 집중된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순환매 흐름 이상의 변화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거나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거나 하는 흐름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변화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이 수급 상위를 차지한 반도체 업종은 섹터별로 구분을 하더라도 소재, 부품, 장비 등 다양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좀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또 수급상의 특징으로 꼽아주셨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시장의 상승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섹터는 네. 특히 어떤 걸 꼽으세요? 오늘 준비한 상승 트리거 섹터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장비 업종인데요. 2차 전지는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지만 네.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 2차 전지 중에서도 장비 업종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소재 업종과의 수익률 괴리율이 최대로 벌어졌고 국내 배터리 3사의 대규모 발주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진짜 수혜주가 장비 업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차 전지 주가 흐름을 비교한 차트를 보시면 작년 이후에 소재 업종 대비해서 장비 업종의 주가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초에는 장비 업종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면 주가 급등한 이유가 국내 배터리 3사의 대규모 발주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수주가 급증을 했었고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바라본다고 하면 최근 이제 법안 통과로 인해서 북미 중심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이 이제 서둘러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발주를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8, 9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잖아요.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다가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하면서 약간 소외가 됐는데 네, 그 맞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실적 측면에서 2가지 좀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수주 측면에서 1분기에 수주가 사실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이후에 수주가 좀 슬로우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국내 17개 2차 전지 장비 업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수주가 77건, 77건에 총 1조가 넘는 수주가 있었고요. 건당 수주도 13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올해 1분기에만 35건, 8,500억의 수주, 건당 243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수주가 몰렸었고요. 네. 하지만 2분기 이후로 보면은 29건에 8천억 정도. 사실 금액은 크게 줄진 않았지만 좀 슬로우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수주가 급증을 했는데 왜 실적은 좋지 못하나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1분기에 수주가 7개 상위 업체들이 7천억이 늘었고요. 2분기에도 6천억이 늘었습니다. 하지만은 매출액을 보시면 1분기, 2분기에 성장을 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이거는 장비 업종의 특성 때문입니다. 어떤 특성이요? 수주 잔고가 매출로 반영이 되는 게 보통은 6개월에서 9개월 조금 이런 레깅 좀 타임라인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상반기에 중요한 인플레이션 이유 때문입니다. 소재 업종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판가에 전가하기 자유롭지만은 장비 업종은 그게 제한적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이 발주처에서 이 발주를 좀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된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발주를 미루지 못할 것이다.
그게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발주를 미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규모 발주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데 네. 국내 배터리 3사를 기준으로 보자면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를 짚어보면요. 네. SK온에서 중국의 12개 라인, 헝가리의 11개 라인 발주가 있었고요. LG 엔솔과 합치면 상반기에만 총 30개 라인의 발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국내 3사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발주를 하는 업체가 SK온입니다. 네. 8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한 80개 라인 이상의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SK와 포드의 합작 법인이 블루오벌이라고 북미사가 있는데 총 10.2조 원의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 50%를 배터리 장비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약 5조 원을 장비 발주를 하게 될 텐데요.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생각해 보면 전극 공정에서는 PNT, 조립 공정에서는 하나기술, 활성화 공정에서는 원익 P&E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SK 말고도 LG가 캐펙스 측면에서는 발주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얼티엄 셀즈의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발주가 예상이 되는데 LG의 경우에는 발주를 좀 나눠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몰리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워낙 캐펙스가 크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수주 잔고가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게 하반기부터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 잔고가 이미 늘어나고 있고 하반기부터 실적으로 또 계속해서 수주가 더 들어오면서 반영이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좀 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주신다면.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네. 7개 업체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특징적인 부분은 2분기에 마진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 PNT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률이 13% 정도였는데 네. 2분기에 무려 25%가 나왔었고요. 좋네요. CIS 경우에도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PNT와 CIS는 전국 공정에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핵심 기술력이라고 하면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기술력인데 결국 높은 제품 가격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눈여겨볼 수 있는 회사가 하나기술이 있는데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영업이익률도 8% 정도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하나기술의 경우에는 주로 해외 고객사 대상으로 수주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해외 고객사는 기본적으로 수주 금액도 크지만은 마진도 비교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PNT, CIS, 하나기술 최근에 주가가 시장의 흐름과 함께 또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가 또 2차 전지 장비 쪽이라고요.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중국을 배제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전기차, 자동차 업체 관점에서 생산 기지를 미국에 다 지어야 되는 문제가 될 텐데 그렇죠. 배터리뿐만 아니라 부품, 소재 모든 밸류체인이 미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시장은 자동차 회사들이 되고요. 생산 시설을 짓기 위해서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에 생산 시설 많이 짓게 되는데 국내 3사를 제외하더라도 북미나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배터리를 내재화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네. 이러한 배터리 공장들이 미국에 많이 지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국내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 짚어보면은요. 결국 고객이 원하는 기술 수준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납기를 맞춰주면서 양산 능력과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과 턴키 계약이 가능한 이러한 업체들이 국내 장비 업체들이라는 점이죠. 사실 이런 경쟁력은 이미 수주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자료는 띄우지 못했지만 중복 체크되는 업체라고 보면 CIS, 하나기술, 원익 P&E, TSI 정도가 여러 고객사에 중복이 됩니다. 네. 유럽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배터리 업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노스볼트, 영국에는 브리티시 볼트, 노르웨이에 있는 프레이어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회사들과 모두 수주가 연결되고 있는 회사 는 국내 장비 업체라는 점에서 향후에 이 양산 라인, 이 파일럿 라인이 양산 라인으로 발주가 나오게 되면 네. 지금 수주 금액보다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내년 이후로 좀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몇 개의 기업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탑픽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리포트에도 잘 설명이 되어 네. 있던데요. 미래에셋증권 리포트를 참고하면 교집합을 찾으라라고 해서 기술력, 터키 역량, 신규 사업, 중복되어 있는 종목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PNT, 하나기술, CIS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체크 포인트를 5가지를 네. 정해봤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납품을 할 수가 있고 해외 배터리 고객사로 확대될 수가 있고 턴키 계약을 할 수 있고 생산 캐파가 되고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를 중복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PNT, CIS, 하나기술 3군데가 되기 때문에 네.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